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DB는 4.5%, DC는 5.79%, IRP는 6.6% 정도로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높은 DC형과 IRP가 수익이 더 잘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그대로 두면 손해다라는 말이 있던데 오늘은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크게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는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해주고 운용도 알아서 해주다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회사가 적립했고 운용도 했고 수익이 나도 회사가 날 거고 어쨌든 정해진 퇴직금을 회사가 알아서 줄 거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퇴직할 때 받아가면 된다. 확정기여형 DC는 매년 퇴직금을 너한테 줄 테니 회사 다니는 동안 네가 알아서 운용을 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줬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쓰고 싶죠.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죠. 예. 눈앞에 돈이 생기면 목돈 마련하겠다고 1년짜리 적금이 만기되면 중잣돈으로 잘 나눠서 좀 불렸으면 좋겠지만 예.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소비 지출로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떨까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이 많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래서 2024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1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9.6% 즉 대부분 퇴직연금 수령자들이 일시금으로 다 써버리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은 퇴직연금을 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2021년에는 4% 수준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2022년 7%, 2023년 10%로 점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물론 일시금을 받아서 쓰는 것 자체가 돈을 허투루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목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쓸 데가 많습니다. 사실 50대, 60대 이렇게 되잖아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이들 학자금, 보태기 또는 결혼자금을 써야 된다. 또는 집 주택 마련했던 주택 대출금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예. 퇴직금을 그런 쪽에다 쓰려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들어갈 때야 많죠. 네. 퇴직금의 본 취지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는 시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발생될 수 있는 소득, 즉 인컴이 생길 수 있게끔 마련된 그런 제도인데 그동안 퇴직금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도 10% 정도라는 거는 인식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은 퇴직연금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시겠네요. 그렇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네. 써야 된다는 인식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퇴직연금의 종류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네, 회사가 운영하다가 지급하는 DB, 네.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해서 스스로 운영하게 하는 DC,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를 연간 900만 원까지 해줘서 추가적으로 좀 불입해서 퇴직연금을 불릴 수 있게 만든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DBDC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 이름이 IRP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깔때기 위쪽을 보시면 왼쪽에 DB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오른쪽엔 DC가 있습니다. 넓은 주둥인데 그렇죠. DB와 DC가 있다는 위쪽 말씀이죠. 주둥이에. 네. 그리고 깔때기 자체가 IRP라고 하는 거죠. 이 깔때기 아래쪽 입구에는 밸브가 잠겨져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이 밸브를 열 수도 있고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활짝 열어도 되고 살짝만 열어도 됩니다. 연금의 양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깔때기의 입구로 연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던 DB, DC에서는 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깔때기 즉 IRP를 통해서만 연금을 받을 수 있죠. DB나 DC로 깔때기가 그득그득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DB, DC가 어느 정도 양이 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히딩크가 그랬죠. I'm still hungry.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IRP라는 깔때기에 개인적으로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무제한 넣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이 깔때기 안에다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예. 넣는 족족 다 세제 혜택을 주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1,800만 원 중 절반인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줄게.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돼. 연금소득세 5.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DB는 네. 한꺼번에 받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 깔때기에다가 네. DB가 있잖아요. 네.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IRP라는 깔때기에 넘겨주는 거죠. 예. 퇴직할 때 넘겨주는 거고 DC도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퇴직하는 시기에 IRP라는 깔때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넣든지 네. 조금 나눠서 넣든지 어쨌든 IRP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연금은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어떤 형일까요? DC형과 IRP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본인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요. 그렇죠. 사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으면 연수익률이 1% 2% 정도밖에 안 돼서 물가 상승률을 해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요즘에 미국 주식들 유명하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 좀 서글프겠지만 사실상 수익이 좀 나고 있죠. 네. 100원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2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 두 배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5.26% 정도이고 이를 제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DB는 4.5%, DC는 5.79%, IRP는 6.6% 정도로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운용하는 DB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 배당형, 즉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죠. 실적 배당형의 비중이 높은 DC형과 IRP가 수익이 더 잘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으로 직접 운용을 해보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회사에서 운용하는 제도가 DB도 있고 DC도 있으면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운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난 DC로 바꿔줘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본인이 어느 정도 운용 능력도 있고 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나는 좀 공격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고 싶은데 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DB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또는 네. DC로 받아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네. 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냥 DC나 또 IRP는 이 자금 깔때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이자가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1년에 이자도 한 안 붙나요? 그렇죠. 아. 1년에 한 번 퇴직금이 붙었다고 치죠. 1년 연봉이 1,000만 원이면 12분의 1 하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들어올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100만 원 들어와서 1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자도 안 붙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 기본 이자도 없는 거군요, 네, 거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예. 제도를 또 만들었죠. 이름하여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DB형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DC와 IRP에 적용이 됩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쪽에 적용이 됩니다. 예. 퇴직연금 가입자가 돈을 놔두고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가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고요. 이것은 가입자가 돈을 아까 받았잖아요. 예. 돈을 뭐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죠. 가입자가 4주 내에 운용 지시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전에 디폴트 옵션 설정한 대로 운용 포트폴리오대로 운용을 알아서 사업자가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지 후 2주 내에 자동 적용이 됩니다. 지시를 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만기가 됐으면 또 만기일로부터 6주 이내 별도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로 지정된 대로 운용이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네. 이 디폴트 옵션은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놨어. 또는 어떤 펀드를 사놨어. 네. 그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폴트 옵션을 사전 지정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디폴트 옵션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홀딩 되는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가 아니라 홀딩인 거죠. 아, 뭐 손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이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앞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디폴트 옵션이 어떤 유형으로 또 분류되고 어떤 펀드를 좀 내가 설정했으면 좋겠는지 네. 좀 요즘 ETF도 좀 핫하잖아요. 어떤 ETF를 내가 해도 되는지 어떤 ETF가 좀 수익률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격주로 만나고 있으니까 다다음 주에 네네, 설명을 맞습니다.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당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